태안 바다에서 표류 중인 낚싯배에 타고 있던 15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야간 조업을 하던 어선은 암초와 충돌에 침수하는 등 주말 사이 해상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내포 신도시에 2022년 개원을 목표로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포함한 종합병원이 설립됩니다. 자세한 사업 추진 현황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전통 목조 건축의 명맥을 잇고 있는 서산 출신의 장인이 화제입니다. 충남도 무형문화재 대목장인 장훈진 씨를 소개합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내년부터 새조개 양식에 도전합니다. 해마다 생산량이 줄고 있어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새조개가 대량 생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지난 주말 태안에서는 암초에 부딪힌 어선이 물에 잠기고 낚싯배가 표류하는 등 각종 순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청양에서는 잘못된 등산객 실종 신고에 100여 명의 수색 인력이 동원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는데요. 주말 사이 사건 사고 소식을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배 안에 들어찬 물을 쉴 새 없이 퍼냅니다. 지난 26일 밤 11시 52분쯤 태안 외파수도 인근 해상에서 야간 조업 중이던 7톤급 어선 한 척이 암초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배 밑에 25cm가량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긴급 출동한 태안해경은 배에 타고 있던 선장 57살 이모 씨를 구조하고 3시간 넘게 긴급 보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씨는 기관실이 물에 잠기자 자체 배수 작업을 벌였지만 바닷물이 계속 불어나면서 해경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낚싯배 표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27일 오전 8시 11분쯤 태안 마건포항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탑승자 3명이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낚시를 하기 위해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왔다. 보트 추진기에 이상이 생기면서 해경에 조난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49분쯤 태안 거하도 인근 해상에서도 낚싯배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70대 선장과 낚시 승객 등 15명이 구조됐습니다. 선장 최모 씨는 아침 7시쯤 아는항에서 출발해 목적지로 향하던 중 변속 장치가 갑자기 고장났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청양에서는 잘못된 등산객 실종 신고로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25일 오후 4시 13분쯤 청양소방서로 칠갑산 삼형제봉 부근에서 등산객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드론을 비롯해 소방과 경찰 등 100여 명의 인력이 긴급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실종자가 무사히 하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수색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내포 신도시에 2022년 개원을 목표로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포함한 종합병원 설립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홍성군 한국중입자 암치료센터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경호 충남도 신도시 유치팀장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충남도청 투자입지팀장 김경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내포 신도시에 규모 있는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투자 양해각서가 체결된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2012년도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에 이전하면서 2013년도부터 공주대학교 의대 신규 설립 추진을 시작으로 건양대 의대, 개인 종합병원 10여 곳 등 다수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이전 또는 확장 신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종합병원은 도시의 인구가 약 30만 명 이상이 되어야 운영될 수 있다는 수익 조건 등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네. 그리하여 현재 홍성과 예산군 지역에 일반 종합병원이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중복된 일반 종합병원 설립보다는 우리도와 내포 신도시에 맞는 특화된 전문 종합병원 위치 설립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암 사망률이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암 치료에 특화된 전문 종합병원 유치에 성공하여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중입자 암치료센터가 먼저 눈에 띄는데 종합병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우선 종합병원은 맞습니다. 종합병원의 기본 운영 조건은 진료 과목은 9개과 이상이며 이중 필수 진료 과목은 5개과가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4개과 이상은 병원 운영자가 선택하면 되고요. 네. 병상은 100병상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설립되는 종합병원에서는 필수 진료 과목으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치과 등 5개과이고요. 기타 선택 진료 과목으로는 방사성 종양학과, 핵의학과, 혈액종양내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한방병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규모를 보면 부지는 34,000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 97,000평방미터로서 암치료 관련 시설은 모두 지하에 설치하여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지상에는 응급센터 등 일반 종합병원 진료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병상 수는 300병상 이상, 종사자는 의사 45명 등 총 450여 명이 근무하게 되고요. 총 네. 투자비는 3,7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암센터 외에 또 추가로 들어서는 의료시설이 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중입자 암치료센터 외에 피치로 암 부위만 집중적 치료하는 광역학 암치료센터, 그다음 자신의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배양 후 치료하는 면역세포 치료센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관련 치료센터, 암검진센터, 응급진료센터, 임상시험센터 등 총 7개 센터가 추가로 들어서게 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런 병원 건립을 위해서 남은 절차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예. 우선 착공 전에 일부 시설이 방사능 사용 건축물이 되므로 원자력위원회에서 건축 설계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요. 건축 후에는 병원이기에 식약처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네. 또한 종합병원 운영 면에서는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인허가도 별도로 충남도에서 얻어야 됩니다. 충남도에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하여 조기에 병원이 성공적으로 개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또 이 자리에서 양 지사가 이번 종합병원 예. 건립을 계기로 의료관광 예.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번 지사님께서는 이번 종합병원 건립을 시작으로 종합병원 부지 또는 인근지에 헬스케어 타운, 헬스팜에 이르는 친환경 의료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내포 신도시가 산업과 경제를 넘어 의료 분야에서도 환황해권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거대한 종합병원이 설립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유치 노력에서 할 수 있듯이 병원의 공익적 성격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병원 설립은 수년간 충남도는 물론 내포 신도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였습니다. 종합병원 설립은 우선은 설립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또한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본 종합병원은 총 투자 규모가 3,700억 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이고 향후 기대 효과가 우리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도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자와 인근 주민들과의 상호 상생 협력이 중요하며 종합병원이 계획대로 성공적인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호 충남도 신도시 유치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남 곳곳에는 아름다운 한옥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전통 목조 건축의 명맥을 잇고 있는 서산 출신의 장인이 화제입니다. 바로 충남에서 유일하게 무형문화재 대목장으로 지정된 장훈진 씨 얘기입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큰 자기로 나무에 박힌 옹이를 쳐내고 결이 매끄러워질 때까지 수도 없이 대패질을 합니다. 자르고 깎고 다듬고 어느 하나 사람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못을 쓰지 않고 이음새를 이용해 나무를 견고하게 끼워 넣는 방식은 한옥의 까다로운 건축 기법으로 꼽힙니다. 고향 서산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15살 나이에 목수일을 시작한 장훈진 씨는 55년째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충남에서 단 한 명뿐인 최고의 대목장입니다. 대목장은 그 전통 목조 건축 기술을 가진 목수를 뜻해요. 도편수라고도 합니다. 그 우리나라 전통 목조 건축은 아주 유구한 역사와 함께 그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장훈진님은 기량도 뛰어나고 또 아까도 보셨듯이 작업장과 또 그 전통 도구를 다 잘 갖춰서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높게 평가를 받아서 보유자로 지정을 받으신 거예요. 서산 해미읍성 객사와 홍성 조약문, 아산 현충사의 이순신 장군 생가 등 훼손됐던 충남의 문화재 대다수가 그의 손을 거쳐 복원됐습니다. 현재 공주 공산성 입구에 들어설 방문자 센터를 한옥으로 짓는 작업 중인데 사용되는 소나무만 300그루가 넘습니다. 나무 피워도 그놈 끌어내려서 목도에다가 필게 껍질 박피 피송해서 먹줄로 해서 깎아서 대패하자면 적어 5번 혼이 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피땀도 들어가야 하고 노력도 해야 하고 그게 이모저모 했던 사람이 참 굉장히 노력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름다운 한옥이 점차 사라져가는 게 아쉽다는 박대목장. 앞으로 체험 공방과 전시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후대의 전통을 계승하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겨울철 별미인 새조개는 충남의 대표 수산물이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쉽게 사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요. 수확량 감소로 금값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새조개를 이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내년부터 새조개 대량 완전 양식에 도전합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연구교습 어장 사업에 선정된 충남도는 국비 4억 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새조개 인공부화부터 상품 생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충남도는 2016년부터 새조개 인공부화 기술 개발에 돌입해 올해 어린 새조개 생산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국내 새조개 생산량은 2003년 1,100여 톤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12년 이후에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을 떠나려는 교사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제공한 최근 2년간 전출 파견 신청자 현황 자료를 보면 희망자는 2019년 261명에서 2020년 270명으로 9명 늘었습니다. 전출 파견 희망자 중 전출이 89.6%로 파견 10.4%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1, 2년간 머물다 돌아오는 파견보다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싶은 교사가 많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출 희망자는 초등교사가 36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초등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각각 52명, 2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하기를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경기도가 꼽혔습니다. 2019년 77명, 2020년 78명, 모두 155명으로 전체 32.5%를 차지했습니다. 충남과 인접한 전북, 세종, 대전 지역 전출 희망자는 각각 53명, 47명, 4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파견 신청자 역시 경기도가 1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12명, 대전 10명 순입니다. 이는 근무 여건 열악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수도권 출신 교사가 임용 후 고향으로 가길 원하거나 가족과 함께 생활을 원하는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산 지역 한 초등교사 임모 씨는 부모님과 친구 대부분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며 주말에 즐길 수 있는 문화 여건도 부족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 전출은 1:1 교류가 원칙이지만 전입 희망자는 적은 상황이라며 교사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뉴스 무한 정보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소득액이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를 비롯해 쪽파, 시설배추, 쌀 등 주요 농산물도 마찬가지여서 행정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37개 주요 작목을 재배하는 도내 555개 농가를 대상으로 한 2018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37개 농산물의 평균 소득은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인 10아르당 591만 5,38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산지역 특산물 사과는 과수 5개 종목 가운데 가장 소득이 적은 258만 306원을 기록했습니다. 쪽파도 노지채소에서는 가장 소득이 높았지만 230만 547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쌀은 2017년 52만 3,391원에 비해 52% 증가한 79만 6,846원으로 지난해 회복한 쌀값이 소득에 영향을 줬지만 전체 37개 작목 중 여전히 꼴찌 수준인 35위를 기록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2017년 711만 8,826원과 견주어 28% 감소한 510만 282원으로 시설 과체류 가운데 중위권에 올랐습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소득은 최근 2, 3년 동안 기상 악화와 수확량 감소의 영향을 받아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농가 또한 이에 예민해 현장 조사를 위해 농가를 방문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승무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태안구 원북면 하간포 앞바다에 위치한 장안사퇴입니다. 장안사퇴는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크고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에만 모습을 드러내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선보입니다. 방문 행사를 진행한 태안구는 자연 보존과 균형을 맞춰가며 이곳을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3회 충남 노인복지협회 한마음 축제가 28일 예산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충남 노인복지협회가 주관했으며 노인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축제에선 노인복지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고 복지시설 입소 어르신들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작품 관람 등이 이어졌습니다. 서산시는 공영 버스터미널 화장실을 휴게소 수준 이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산 공영 버스터미널은 39년간 운영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부대시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는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화장실의 전면적인 리모델링과 옥상 방수 공사를 추진하고 올해 안에 흡연실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서 제3회 충남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84개 팀 320여 명이 참여해 응급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지혈과 붕대 사용법 등을 겨뤘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새벽 한때 구름 많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누리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5도, 당진과 홍성이 8도, 서산과 예산 9도, 태안이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이 17도, 서산이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뉴스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고 새벽 한때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빨래나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